자, 지금부터는 불특정으로 본 판례를 좀 볼게요. 자, 먼저 1번 판례. 자,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 가능 기간을 단순히 추정하고 있대요. 그리고 투약 장소나 방법을 막연히 추정한 기재만으로는 불특정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 추정 세모 치시고 투약 가능 기간을 적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적어야 되는 것이고 장소가 어딘지, 그쵸? 이런 것을 다 특정해야 될 텐데 막연히 추정만 했기 때문에 이런 기재는 불특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률 절차가 법률 규정이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여기도 2000년도 11월 2일부터 2001년 7월 2일경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었는데 인천이야 불상지에서 불상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듯이 뭐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 감정 결과가 나왔든지, 그쵸? 뭐 성분이 검출되고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판명됐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이렇게 메스암페타민 불상량,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경합범이기 때문에 각각 다 특정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수십 회, 수회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리고 0.03g 이렇게 대충 숫자만 막 적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적어라. 대충 막 적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0.03, 뭐 0.07 나왔다고 해서 정확하게 적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건 대충 적은 거예요. 여기도 불상지 나와야지. 불상지. 여기도 불상지. 불상지가 나왔다고 다 불특정이 아닙니다. 불상지 해서 특정된 경우도 덜어 있어요. 어쨌든 수회, 수십 회, 불상량 0.03 다 불특정으로 봅니다. 암기하세요. 여기도 나와있지. 불상량, 불상량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특히 이 마약 같은 경우 수치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불상량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요. 숫자 막 적으면 안 된다고요. 숫자 적어서 특정으로 본 판례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불특정으로 봐요. 판례는. 특히 마약 같은 경우. 여기도 불량, 불상 이렇게 불특정으로 봅니다. 여기도 0.07, 0.7 판례는 불특정으로 본다고. 여기도 일자 불상, 그쵸? 언제부터 2월 내지 3월 일자 불상 07시경까지 총 20일에 이렇게 딱 적었는데 판례는 불특정으로 봐요. 그냥 그렇거니 암기하시면 돼요. 숫자 적었다고 다. 특히 여기도 나와있지. 0.03 나와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색깔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색깔과는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회, 수십 회, 수회 0.03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불특정으로 봐요. 판례는. 불상량, 불상 0.7, 21, 0.03 다음 9번. 역시 모발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한 결과 이 반응이 나왔대. 그쵸? 양성 반응이 나왔대요. 이러한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는데 그 사용 가능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합니다. 여기서 역으로 추산했다. 여기다 세모 쳐볼게요. 그래서 날짜를 전 기간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우리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길이 다르고 내일 길이 다르잖아요. 자꾸 머리카락은 자라니까, 그쵸? 그래서 머리카락이 한 10cm 자랐다고 했을 때 아하, 이것은 역으로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 자라는 머리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소급해서 몇 달을 이렇게 소급해서 날짜를 정하면 안 된다고요. 막 적으면 안 돼.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지 전 기간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불특정으로 봐요. 또 행적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대요. 행적조사 안 했대요. 그치? 이것도 불특정으로 보네요. 여기도 보세요.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는 기간을 역으로 추정했다니까요. 그랬을 때 언제부터 대충 뭐 무슨 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 그치?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불특정으로 봐요. 자, 다음 11번 보면 우리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알 텐데 이 강간죄 있죠? 추행죄. 강간죄나 추행죄는 행위시마다 하나의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죄수론에서 행위표준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행위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 그래서 행위 하나 각각 다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강간했는지를 각각 다 시간 날짜를 다 적어야 되거든. 이렇게 퉁쳐가지고 약 20회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자, 관세법을 보게 되면 밀수범 취득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지마다 하나씩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행위표준설이란 말이에요. 행위표준설이라기보다는 우리 뭐로 배우지? 구성요건 표준설을 배우죠. 구성요건 표준설. 그래서 구성요건 한번 취득할 때마다 구성요건 법조문 하나씩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씩 적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나씩 다 적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수회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조세범 처벌법 무거래 세금 계산서, 즉 계산서를 끊으면 거래를 해야지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도 안 했는데 계산서를 끊는다고 했을 때 예? 세금 계산서 끊을 때마다 하나씩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바로 위에 있는 판례처럼 구성요건 표준서를 취하겠단 말이에요. 우리 형법 시간에. 그러면 끊을 때마다 공소장에 적어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얼마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합계액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세금 계산서 248장은 각 공급가액이 모두 불막하므로 공급가액을 적어야 되는데 공급가액을 적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낱장은 적었는데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공급가액이 불명확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것만 적고 공급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불특정으로 봅니다. (15번) 자, 직무유기죄 나왔네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 수를 갖고 죄수를 논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별로 하나씩 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정기업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 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고 정기업 회원 6,500여 명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야 돼요. 공무원별로 하나씩 죄가 된다 했기 때문에 6,500 몇십 몇 명 끝에 숫자 하나짜리 끝에 마지막 자리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명 몇 대충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럼 불특정으로 봅니다. 자, 다음. 자, 동인이 없는 틈을 타서 침입하여 라디오 한 대 시가 7,500원 상당을 훔쳤는데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했을 때 이건 불특정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 4회에 걸쳤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상습범이잖아요. 그렇죠? 상습범일 때는 앞에서 얘기했잖아. 적을 때는 공소사실을 적을 때는 일시를 적고 장소를 적고 방법을 적어라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라디오 한 대를 훔치는데 1월달에 누구네 집에, 2월달에 누구네 집에, 3월달에 누구네 집에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4회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적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뿐이에요. 우리 상습절도라고 해서 형법 300 몇 조야? 330 몇 조 가보면 333종, 332조인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할 뿐이지 4회에 걸쳐 5회에 걸쳐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특정으로 봐요. 자,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검출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어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적었어? 그냥 전 기간을 이렇게 범행 날짜로 하고 범행 장소는 충주시 일원이었다. 투약량이나 이것은 불상이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지. 불상이다. 특히 마약 했을 때는 그 양이 나와야 되는데 양이 불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날짜도 전기간 이렇게 하면 안 돼. 전기간이라고 하면 보세요. 2008년 1월달부터 2007년 8월달까지인데 그럼 1월달부터 8월달까지면 8개월인데 3, 8에 24, 240일 동안 내내 했습니까? 그럼 마약을? 그건 아니잖아. 그치? 이게 전기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 몇 월달 며칠날 이렇게 그날 했겠지. 뭐 그날도 뭐 24시간 내내 했겠나? 그렇잖아. 어쨌든 전기간 이렇게 적거나 투약량, 투약 방법이 불상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18번. 음화입니다. 음화가 게재된 도서 판매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적을 때 그게 음화인지 일단 당의 도서가 특정돼야 될 것이고 음란성이 있는 도화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실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특정으로 보거든요. 꺽쇠 2번 볼게요. 피고인이 언제 10월 9일 날 그가 경영하던 서점에서 C 서점을 경영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여자가 나체로 성교하는 자세로 누워있는 사진으로 구성된 월간지인 걸, 토스타 등 22종 500권을 56만 2,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 이렇게 쭉쭉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적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적은 것이 특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자, 지금 22종이라고 했잖아요. 22가지 종류의 책입니다. 자, 걸하고 토스타라는 22권 중에서 두 권은 음란성 요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일간지는 20종이잖아요. 20종일 때는 음란성 요건 사실에 관련된 기재는 물론이거니와 그 도서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조차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특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된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걸하고 포토스타. 나머지 20개는 불특정으로 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적기를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걸, 포토스타 등 22종 이렇게 하면 22종이 전부 다 앞에 있는 두 권에 열거된 것처럼 전부 다 음란성의 요건 사실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20종은 특정이 아닌데. 그쵸? 그래서 걸, 포토스타 등 22종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불특정으로 봅니다. 왜? 나머지 20개 종이 특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등이란 말을 빼야지 그러면. 등이란 말을 빼거나 22를 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특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등 22종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뭐로 본다? 불특정으로 봅니다. 기출된 적 있잖아. 표시가 하나 돼 있잖아 지금. 다음 페이지 봐요. 자, 상표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상표권 침해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적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 상표라든지 서비스표 등을 적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불특정으로 봐요. 사문서 변조일 때 사문서 변조일 시 지금 뭐라 되어 있어? 지금 일시 장소 방법을 적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건 법조문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이 자체가 기재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불특정으로 봐요. 다음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잖아요.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그 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호 객체가 뭐인지를 특정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꺽쇠 2번을 보면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에 관련된 공소사실에 있어서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자, 이 컴퓨터 사용 이렇게 적은 것은 불특정으로 봐요.
컴퓨터 사용 이렇게만 적었지 지금 업무의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업무의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건데 업무 방해지가 되려면 업무의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업무의 내용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이라고만 적었기 때문에 불특정으로 봐요. 이 밑에 판례도 똑같아요. 이것도 업무 방해죄죠. 업무 방해죄잖아요. 근데 뭐라고만 적었어요? 인터넷 이용자들이 업무넷 이용에 관련된 그렇게 인터넷 이용에 관련된 이용에 관련된 부분만 적었단 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가 누군지 몇 명인지 업무 방해도 업무 내용이 뭔지를 각각을 다 적어줘야 되는데 이 각각은 하나의 내용 하나도 안 적고 인터넷 이용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것은 불특정으로 봐요. 내용을 안 적었다는 거야, 그치? 공적장을 적을 때. 그 밑에 판례. 막연히 피해자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줬어. 출력물만 보여준 거야, 이렇게. 보여줬는데 밑에 나와 있잖아. 내용이나 제목이 없어. 그냥 출력물만 보여준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불특정으로 봐요. 자, 밑에. 자,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아이라인, 입술 문신 등을 해주고 해당 시술료를 받고 영업을 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지금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제대로 공소장에 잘 적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판례는 일정 기간 이렇게 적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당 시술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시술료가 얼마인지를 안 적었잖아요. 지금 몇천 원인지 몇만 원인지 안 적었잖아요. 그냥 시술료만 했을 때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바로 뭐다? 불특정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특정 치료 행위 내용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횟수라든지 수입 액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예측도 안 된다는 거야. 불특정으로 봐요. 됐죠? 앞에서 배웠던 전 시간에 배웠던 특정된 판례와 지금 배우는 불특정에 관련된 판례를 비교해서 색깔칠해서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 법조 볼게요. 공소장에는 법조문도 적어야 됩니다. 근데 빠짐없이 적어야 되는데 옥이나 누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옥이나 누락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 법관 다시 고쳐 적으면 돼. 그러니까 역시 이 법조문 기재에 있어서 옥이나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말은 그 다음이지.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괜찮다 이 말이야. 괜찮다. 이것도 옥이나 누락도 적어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말은 방어에 불이익이 없을 때 이 방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